자, 교재는 20페이지 4번 유추해석 금지 원칙입니다. 자, 판례 볼까요? 자, 판례 봅니다. 자, 유추해석 확장해석. 자, 우리 판례는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자, 피고인에게 빨간색으로 유리할 때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유추해석이 뭔가요? 법조문에 없죠. 법조문에 없는데 유사한 성질을 갖다가 끌었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란 말이죠. 자, 밑에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법조문을 창설하는 거 안 돼요. 가져가는 거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유리하다면 이것도 가능하대요. 왜? 너한테 유리하니까. 유추해석도 너에게 유리할 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례가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자, 가로 열게요.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 한해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리할 때는 유추해석 금지도 유추해석도 가능한데, 자, 유리 끄집어내시고요. 제한 없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밑에 한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 지문이 틀리단 말이에요. 경찰 승진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1번 별표 치시고 2번 별표 치시고. 자, 먼저 1번 볼까요?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모든 동그라미 법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준용이 된다. 자, 그 다음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그러니까 위법성 및 책임 조각사유란 말은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이해되시겠지? 자, 이 조각사유입니다. 조각사유. 공부하신 분들.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는 이게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치? 유리한 것이 바로 여기, 요거 부분. 책임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추조건, 그 다음에 처벌 조각사유의 형 면제사유,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은 가로 열고, 닫고, 이런 것은 뭐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다, 유리한 거. 그쵸? 유리한 것은 피고인에게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요 유리한 사유를, 범위를 제한적으로, 밑줄자,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은 불리해, 유리해? 불리하게 되는 거지. 자, 조각사유는 유리하다 했잖아, 그렇지? 이것은 확장할수록 좋은 거예요. 피곤한데. 근데 이것을 확장하지 않고 반대로 축소하면, 제한적으로 유추하게 되면 그만큼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된다. 자, 검찰직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하면 틀려.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된다고요. 자, 그러면 피고인이 불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마지막 줄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이것은 위반된다. 이렇게 봤어요. 됐지? 위반된다는 것은 제가 검색을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자, 이 내용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해볼까요? 자, 형법 배우셨지? 52조가 자수 관련 조항이잖아, 그치? 이 자수에 관한 부분이란 말이죠. 국가보안법에도 자수란 말이 있어요. 이 자수라는 말의 의미는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에 자진출도 포함되는 것이 관용적 용례인 것인 바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자, 노트 펴볼까요? 노트는 11페이지 펴보세요. 11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공선법 사건이란 말이죠. 자, 보세요. 여기가 범행시가 있어요. 범행시가 있고, 발각시가 있고, 체포시가 있고, 재판시가 있단 말이죠. 맞지? 그러니까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죽였어요. 칼로 죽였어. 살인을 했다. 형법상의 살인을 했습니다. 자, 범행시입니다. 범행시. 자, 이게 발각됐죠. 피해자가 있잖아요. 신고를 받고 경찰에 가봤는데 어떤 여자가 칼 맞아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범인을 찾은 끝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갑이라는 거야. 갑이 이제 신원이 노출됐지? 발각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체포를 할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재판받을 것이고요. 자, 형법에서는요. 자수 효과는 언제까지 인정해주지? 언제까지 자수하면 자수를 인정해주지? 응? 형법에서는. 자,
요 발각시까지 이만큼, 발각시까지 자수하면 자수가 되고 발각된 이후에 자수하면 자수가 안 되나? 형법에서는 자수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지? 발각시가 아니로 여기 체포시까지. 그러니까 범행시부터 체포될 때까지 네가 스스로 나와서 자수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효과를 줄게. 자수의 효과를 인정해 줄게. 이런 거야. 자, 왜 형법에서는 발각시가 아니고 체포시까지로 자수의 범위를 넓히고 있지? 발각되면요, 사람 심리가 더 암흑색으로 꼭꼭 숨어 들어가려 그래요. 땅굴 파고. 그러면 갑이란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옛날에는 10명이면 경찰관이 되었었는데 이게 안 잡히니까 100명 되고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10만 명 되는 거야. 아니 그 대구 개구리 사건 못 봤나요? 그놈들 잡으려고 경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동원됐잖아. 수십 년이 지나도 그냥 못 잡았잖아. 그러면 경찰력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 갖고 움직이는 건데요. 그치? 경찰이 걔만 잡을 수 없잖아. 다른 치안 공백에 뚫려버리는데, 그치? 그렇잖아요. 시민들도 불안에 떨고요. 따라서 발각시까지만 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땅굴 파고 안 나와요. 따라서 발각되었다 할지라도 네가 경찰이 너를 잡기 전에 네 스스로 나와라. 그럼 내가 자수 효과를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형법에서나 국가보안법에서나 자수 효과를 발각시가 아니라 체포시까지로 넓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수의 관용적 용례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지울게요. 이거 지웁니다. 자, 이거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선법에서는 어떠냐? 공선법에서 자수의 효과를 봐봐요. 자수 효과를 공선법에서는요, 이만큼 보고 있다는 거야. 자수 효과를 범행시부터 발각시까지로만 보고 있다는 거야. 앞에서 형법에서는 이 체포시까지로 봤지. 근데 공선법에서는 자수의 범위를 발각시 되기 전까지만 자수가 인정되고 그 이후에 자수하면 자수 효과를 안 준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지울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즉, 공선법에서는 자수 효과를 발각시부터 체포시까지 네가 아무리 자수해봤자 자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니 불리하니? 불리한 거지. 자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건데 왜 공선법에서는 이만큼의 자수 효과를 인정하지 않냐고. 그만큼 이것은 뭐다? 가벌성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런 거지. 이런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규칙 가볼까? 자,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그 다음에 처벌 조각사유인 형면제사유 있지, 형면제. 이 형면제가 뭐야? 자수 관련된 거. 의무적 자수에 관련된 것은 의무적 감면학가 있잖아. 이 형면제 사유가 피고인이 유리한 것인데 이것을 제한적으로 축소 해석하면 그만큼 반대로 가부성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리하단 말이죠. 이런 해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줄에. 이해되시겠지? 따라서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 자수의 범위를 지명수배된 후에 발각이 되고 지명수배된 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공소법 너는 이 자수의 범위를 어떻게 빨간색으로 발각 전으로 한정해서 하는 풀이는 이해되시겠지? 그만큼 마지막 줄 형면제 사유의 제한적 유출을 통해서 처벌 범위를 확대시킨 거지. 축소시킨 것이 아니고 확대시킨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피고인이 불리한 것이므로 유체에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다 이거. 유튜브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잊어먹을 것 같으면 또 듣고 해서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것도 무지 중요하다. 앞에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판례입니다. 1번 별표, 2번도 별표. 자, 이건 뭔가? 여기 한번 볼까요?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면 찜질방 사건 나올 거야, 그렇지?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찜질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찜질방에서 B라는 여자는 17세 여고생입니다. 17세가 된 여고생. A라는 성인 남자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이 여성의 가슴을 만집니다. 추행을 하게 되죠.
우리 판례는 이 찜질방을 공중밀집 장소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에서 추행하지. 공중밀집 장소에 추행한 거지. 그렇지? 찜질방에서 추행했다?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됐는가? 이 판례 번호를 잘 보면요. 2009년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09년도. 자, 형법에서 또는 특별법에서 성추행 범죄에서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삭제가 되는 것이 2010년도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판례의 경우에는 2009년도 경우에는 현행법상 아직까지는 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 당시 때로 돌아가서 이 판례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는 뭐다? 추행을 하게 되면 이게 반의사 불벌죄였다고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벌할 수 없다. 즉 처벌 불원 의사표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우리 판례 뭐라 그래? 의사 능력 있는 자라면 단독으로 가능하다. 이게 판례야. 여기서 의사 능력 있는 자가 누구지? 그렇지. 이 여고생 자리, 여고생, 여중생, 여고생은 다 뭐가 있어요? 의사 능력이 다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의사 능력이 다 있어요. 아시겠지? 이 아이가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단독으로.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자, 무슨 말인가요, 이게요? 일단 이 여자가 고소했겠지. 경찰 불렀겠지. 경찰 불러서 조사했고, 추행이 밝혀졌고, 그치? 예, 그때 이제, 당신은 이 반의사 불벌죄였기 때문에 경찰관이 그러겠지? 빨리 합의 보세요. 그래야 당신 살아납니다.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이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돈 주여주면서, 미안했다.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봐달라. 근데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받고, 나 좀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이라고 하니까, 이 여고생이 1,200만 원을 주는데, 그 큰 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여고생이 의사 능력 있는 피해자죠. 그래서 돈을 받고 단독으로 처벌 불원 의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잘 보세요. 이 여고생 혼자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의사표시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만 해야 한다고 하면, 여고생 혼자는 할 수가 없고, 그런 의사표시는 여고생 혼자 할 수는 없고, 그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지만 효력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가요? 유리한가요? 당연히 불리하지. 불리하지. 부모님은 세상을 좀 살으셨잖아. 100만 갖고 되겠어, 이게? 공 하나 더 붙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밑에 if. 의사 능력자 혼자 할 수 있는 것 외에다가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만큼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죄 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허용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법에서는 이런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내용이 판결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보세요. 청소년의 성부에 관한 법률 나와 있네요. 자, 세 번째 줄.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라면 빨간색으로 혼자서 단독으로 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동의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에서 대리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건 피고인이 불리한 해석이거든. 명문정이 없기 때문에. 명문정이 없다니까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명문정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밑에 그 의사표시에 이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치? 그것은 명문조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요건을 새롭게 창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다. 이런 말. 됐나요? 동의가 필요하다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이것은 피고인이죠. 피고인. 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시겠죠? 자, 밑에 2번. 처벌을 희망치 않는다는 의사표시. 이게 반의사 불벌죄 그 사례 아닙니까? 또 그 의사표시 처리는 소극적이다. 그치? 뭐뭐하지 않는다. 뭐뭐를 처리한다는 것은 적극적이 아니고 소극적입니다. 이 소극적 요건입니다. 소극적 소송 조건에 해당하고 이 소송 조건의 경우에도 그치? 이 소송 조건의 경우에도 유치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앞에서 한번 보세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 여기 유치해석 금지 원칙은 모든 법조문에 적용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 모든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여기 이 소송 조건에도 들어온다고요. 따라서 명문의 근거 조항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그만큼 처벌 범위가 확대된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치 해석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런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밑에 백소령도 덜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판례는 이보다는 덜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삼합별표 한번 쳐보세요. 사실관계 읽어볼게요. 사병갑은 군단에서 온 백소령이다는 설명불상자의 을을 만연히 믿고, 이 을이라는 사람은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군인 아니고 민간인이에요. 직책이나 이런 것 등을 하려고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을이 상황실 총기대에 거치되어 있던 총기를 어깨에 메면서 순찰가야 하니까 간첩도가 하니까 탄 좀 달라고 하자 이 나사 빠진 이 사병이 탄약을 건네주었다 이런 말. 자, 이제 군 검찰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쭉 보니까 군 형법상에 무슨 죄가 될 것 같긴 같은데 뭐 마땅한 게 없어. 마땅한 게. 그래서 찾아보니까 기껏 있는 게 군형물 분실죄 요게 있어. 과연 이 죄를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말. 지금 사실관계 방금 읽으셨죠? 쭉 올라가 볼까? 자, 이 사실관계네요. 자, 을은 가짜 백소령, 갑은 사병이죠. 자, 을이 사기쳤지? 우리가 이걸 기망했다. 이렇게 보면 기망했다. 자, 그러니까 갑이 착오를 일으키면서 총기를 건네줬지. 총기를 건네줬다. 이걸 뭐라 그러지? 사기죄잖아, 지금 사기죄. 사기죄에서 말하는 편취당했다. 갑은 을에게 총기를 편취당했다. 이런 말. 편취당했다. 그치? 자, 근데 우리 방금 군형물 분실죄를 봤잖아. 책 한번 볼까요? 여기. 자, 맨 밑에 각주 8번이네요. 군형물 분실죄가 나왔네. 군형법상에. 자, 거기에, 이를 분실한 자는 이렇게 돼 있네. 분실이 무슨 말이지? 분실이? 분실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뭐가 없어. 핸드폰이 없어. 지갑이 없어. 어디 갖다 놓은지 몰라요. 그게 분실당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둔지 몰라요. 나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지 않고 그 물건을 어디다 둔지 몰라요. 점유를 상실했다. 이게 뭐야? 이게 분실이야, 분실. 즉, 분실이란 말의 의미는 내가 어디에 둔지 몰라요. 그 말이야. 다시 와볼까? 노트. 분실은 뭐라고? 그렇지. 어디에 둔지를 몰라요. 이 말이야.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한 개념이다. 그럼 이 사실관계 봐봐. 가짜 백정 사건 봐봐. 자, 사병인 갑이 총기를 어디에 둔지 몰라요. 그거나? 그게 아니잖아. 야가 나한테 속이 사기치니까 내가 총기를 건네줬잖아. 나의 의사에 의해서 이 총기를 건네준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하자 있는 의사지. 하자 있는 의사. 흠이 있는 의사지. 그치? 이거를 우리 형법 강론에서는 이것을 편취했다. 편취당했다. 이렇게 불러요. 같은 말이야, 이게? 분실과 편취는 같은 말이야? 다르잖아요. 다르지? 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갑을 처벌하려면 군형법상에 군형물 편취죄가 있어야 돼. 근데 현행법상 군형물 편취가 없다니까요? 그 당시 때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분실과 편취는 다른 말이지. 엄연히. 그치? 분실은 아닌 거지. 근데 군 검찰이 무리했지? 무리를 둔 거야. 자, 보세요. 판결을 줘볼게요. 세 번째, 분실이란 말의 의미는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을 잊어버린 거야. 이게 분실인 거야. 편취하고는 다른 거야. 편취하고는 다르다니까. 이 분실이라는 개념 속에 이 편취란 말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안 돼.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따라서 분실의 개념을 행위자 의사가 개입된지 안 되는지 관계없이 모든 경우로 확장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오로지 분실이란 말은 어떤 용도로만 쓰이는 거야? 이렇게.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하는 개념. 이렇게만 쓰이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줄 의사가 개입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상관없이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지. 이해되시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도 돼 있잖아. 앞에 기본 개념을 봐봐요. 여기 이게 뭐라 돼 있나? 법조문에 규정이 없다고요. 군형물 편취죄가 없단 말이. 그럼 풀어줘야지. 근데 가장 유사한 법조문이 있다는 거야. 군형물 분실죄가. 그것을 금지한다. 이게 유치에서 금지 원칙이라니까. 됐죠? 다음 페이지. 자, OX 팔 해볼게요. 자, 1번도 잘 나와요. 형벌법규 해석은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겠지. 피의권의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유치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끊고 여기까지 한 문제짜리. 이런 해석은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이 잘 나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행정법규 판례가 바로 밑에 판례지. 자, 모페드형 나왔네, 모페드형. 대기환경보존법 찾아보니까 엔진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차는 모페드형이 하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서 모페드형이 뭔데? 모페드형이. 자, MOPED. 이 모페드네. 이게 합성어 같은데? 자, equal. 자, 모페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타. MOTOR. 모타지, 모타. 플러스 페달. 이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 아니야? 모페드형.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엔진 배기량이 50cc 미만인 1인차다. 오토바이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이런 오토바이가 있는가 봐요. 모타도 있고 페달도 있고. 자전거는 페달만 있지. 자전거는. 그렇지? 근데 모페드는 모타도 있고 페달도 있고. 어떤 때는 페달로 밟아서 가고 어떤 때는 기름 넣고 악셀레터 밟아서 가고. 그렇지? 오토바이가 틀리지. 오토바이는 어떻게 돼? 오토바이는 뭐지? 모타만 있지. 모타만 있어요. 페달이 없어요. 이것만 있어요. 딸랑. 둘이 같은 말이야? 모페드하고 오토바이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인데? 모페드는 페달 있잖아. 그치? 다른 말이라고요. 그래서 자, 이 모페드라는 단어 속에 오토바이를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오토바이를 집어넣으면 돼? 안 돼? 포함시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치? 그것은 이거 이렇게 해볼까요? 이것은 자,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모페드형 속에 오토바이를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X. 만약에 모페드형에 오토바이를 집어넣으면 유치해석이다. 이런 말. 앞에서 그랬지? 앞에서도 분실 속에 편치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말. 자, 2번. 자, 공정증서 원본이 있죠, 원본. 우리 강론책 가보면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라고 있어요. 이 원본 속에 정본을 포함시킬 수가 있어? 원본 속에 정본을 포함시킬 수 있어? 없어. 왜요? 원본하고 정본은 다른데? 원본은 오리지널, 딱 하나밖에 없어. 정본은 원본 갖다 놓고 100개 쓴 거.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지. 그래서 원본 속에 정본을 포함시켜버리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밑에 보시면 이 정본을, 두 번째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교부했을 때 공정증서 원본 행사죄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원본 속에 정본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죄로서 처벌될 수 있다? 또 없다. 무죄다. 무죄. 포함시켜버리면 유추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권리행사 방해죄 공부하신 적 있나요? 강론책에서? 거기서는 취거란 말 나오지? 취거란 단어가 나와요. 자, 이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어디다 필기할까? 필기할 때가 마땅치 않네. 뭐 여러분 어디다 적든지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지울까? 지울게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이건 제가 강론책 강의할 때 씁니다. 이게 이제 객체지, 객체. 네, 객체. 그치? 이 객체를 내가 훔쳐와요. 훔쳐와요. 의사에 반해서 이 물건을 훔쳐와요. 그래서 이걸 자기 거로 내 거로 만들어요. 자기 소유, 자기 점유로 만들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죄가 되지? 절도가 되고, 또는 강도가 되기도 하죠. 그치? 그냥 뺏어오면, 몰래 갖고 오면 절도. 두들겨 뺏어오면 강도. 그치? 요 단어를 뭐라 하는데? 요 단어를 혹시 아시나? 탈취죄. 네, 탈취죄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자, 객체가 똑같아요. 객체가 똑같아. 이 객체 똑같은 것을 하자 있는 의사. 얘에 기하여 내 거로 만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사기가 되거나 공갈이 되거나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때 하자 있는 의사에게 의해서 뺏어오는 것을 뭐라 불러요? 방금 봤잖아. 편취라고 말한다니까. 편취. 이해되시겠지? 그러니까 객체는
객체가 어떻게 됐어요? 객체가 여기 타인 소유 타인점이야. 타인 소유 타인점이요. 물을 의사에 반해서 뺏어오면 탈취. 예, 탈취. 하자 있는 의사에게서 뺏어오면 편취. 용어 정리 잘 해두시라고 나중에 강론할 때 배웁니다. 자, 반대로. 자, 객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소유. 그 다음에 여기 타인점이야. 여기 객체야. 이 객체가 된 것을 어떻게 의사에 반해서 이걸 자기 소유 자기 점유로 만들어요. 그럼 이게 무슨 죄가 되지? 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차이가 뭐지? 차이가 뭐예요? 그렇지. 위에 거는 타인 소유, 밑에 거는 자기 소유. 타인 소유면 절도 강도. 자기 소유면 권리행사 방해지. 자, 이걸 뭐라 그러지? 요 의사 반에서 뺏어온다.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여기서 뭐라 그래? 책 보라고, 책. 취거라 그래. 요거를 취거라고 한다. 용어 정리 다 틀리지? 위에 거는 탈취, 밑에 거는 편취, 여기는 취거, 이렇게 불러요. 근데 조심할 것이 있어. 여기에는 하자 있는 의사. 얘 기하에 뺏어오는 것이 있느냐? 이건 없어. 이걸 추가라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추가라 그러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교재 가볼까요? 추가라는 말의 의미는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서 한정해서 쓰이는 말이지. 이 말 속에, 이 추가라는 말 속에 뭘 집어넣으면 안 돼? 의사에게서 뺏어왔다 안 돼. 하자 있는 의사에게서 뺏어왔다는 말은 포함될 수가 없는 거지. 이를 포함시켜버리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당연히 양 속에는 염소가 안 들어오겠지? 밑줄 그시고 X. 자, 그 다음. 자, 농업협동조합법이네요. 선거인인지 여부가, 뭐뭐에 의해서 확정되었다면, 이 법률 위반죄는 그 선거 공고일 이후의 경우에 금품 제공했을 때만 처벌되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 공고일 이후에 금품 제공했을 때는 처벌되는 거예요. 이때만 처벌된단 말이죠. 그 이유가 아니라, 그 전의 행위를 처벌하게 되는 것은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6번 별표. 자, 중요한 판례 찍어드릴까요?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해요. 1번 중요하고요. 1번에 1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중요하고요. 3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6번이 중요한 거예요. 6번은 별표가 하나 더 쳐야 돼요. 자, 공문서 변조죄의 객체는 공문서죠. 공문서가 뭐지?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작성하는 문서다. 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문서가 그래. 자, 근데 이 공문서가 이제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에 관해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라 했잖아. 그렇지? 그 주체가 공무원이나 공무소여야 돼요. 이게 주체야, 주체. 이 주체란 말이야. 공무원이 작성하거나 공무소가 작성하거나 이게 공문서라니까? 계약은 아니야. 정부 주체랑 관공서랑 계약에 의해서 민간업자가 계약에 의해서 이 계약서를 쓰는 것은 그 계약서가 이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야들은 공무원이 아닌데? 만약에 이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쓰는 것을 공문서를 하면 그건 유치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되는 거지. 이게 봐봐. 여기 여러분 공과금 어디다 갖다 내나요? 공과금? 전기세, 물세 이거 어디 갖다 내? 은행 가서 갖다 내잖아. 은행 가서. 은행 거 기계 있잖아. 그치? 그럼 정부랑 은행과 걔네가 계약서 체결해서 걔네가 대신 받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일선 구청 공무원들이 받을까 그거를? 그래서 이 공무소나 공무원 속에 야를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시중은행의 은행을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유추가 됩니다. 유추. 왜? 얘네는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얘네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공문서 속에 여기 있는 세금서나 영수증을 이 공문서에게
이게 아닌 거지. 공문서를 그러면 유출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 세금 수납 영수증을 약간 글씨를 달리 썼다 할지라도 이 공문서 변조죄야? 아닌 거지. 아닌 거라고. 자, 밑에 7번. 다음 페이지 7번. 7번 별표. 그 다음에 10번 체크하시고 11번 체크하시고 12번 체크하시고. 자, 성폭력 처벌법 가보면 이 특수강도 강제추행죄가 있어요. 특수강도 강제추행. 이 특수강도의 강제추행죄는 야가 주체잖아, 그치? 그러니까 특수강도는 뭐 칼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했다든지 강도 기회에 강제추행하는 것이 특수강도 강제추행죄인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주체가 누구냐고? 여기 특수강도 미수범. 야는 기수범이고 야는 미수범이지, 그렇지? 주체는 특수강도가 주체인 거지. 그러니까 특수강도의 내가 추행하는 것이 특수강도 강제추행죄야. 준강도 포함돼? 안 돼. 안 돼. 준강도는 포함이 안 돼. 왜 포함이 안 되지? 이 준강도의 주체는 누구지? 강론책 공부하시면 이 절도로 나와, 절도. 그래서 이 강도 속에 절도를 포함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포함시키면 유추가 되는 거야. 결국 무슨 말이다? 준강도범이 그 여자를,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여자를 만지면 이 강제추행죄야? 특수강도 강제추행죄를 처벌할 수 있어? 그건 아닌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경력직 공무원 속에는 원천징수 의무자 속에는 자, 특수경력직이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특별징수 의무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 X를 쳤어? 포함시키면 유치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의료법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적어라. 상세히 적어라 그랬어요. 상세히 적어라 그랬는데 이 상세히 적지 않고 과다 기재했다? 허위로 기재했다? 이게 상세히 적은 게 아니잖아, 그치? 다른 말인데? 상세히란 말과 과다 기재 허위는 다른 말인데? 그래서 그 간호사가 과다 기재 허위로 적었다 할지라도 이 21조 1항을 위반한 게 아니지, 그치? 21조 1항은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는데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른 말이야, 다른 말. 자, 그 다음 밑에 거. 자, 이 성폭력 처벌법 가보면 자, 신체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이 8조를 처벌합니다. 그 당시법, 옛날 국법이야, 국법에는. 그치? 근데 이 신체 장애 속에 정신장애를 포함시킬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어떤 놈이 정신장애자를 강간했다? 강간했어. 근데 당시 검찰이 정신장애자를 건드렸으니까 이 새끼 어떻게 더 콩밥을 더 세게 못 때리나? 찾아보다가 이 8조를 찾아낸 거야. 그래서 여기 신체장애 있네. 신체장애가 있고 형이 좀 셉니다. 그래서 이 정신장애자 건드린 것을 신체장애자로 건드린 것으로 봐서 이 법률을 적용했거든. 그래서 기소했거든. 판사가 뭐라 그래? 야, 신체장애자와 정신장애 다르지 않느냐, 그치? 신체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신체는 뭘 말한다고? 이 신체는 육체를 말한다니까, 육체. 육체 속에 정신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다른 개념이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이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이렇게 되어 있지. 통신비밀보호법 가볼게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해서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지? 에? 아니 이렇게 보는 거잖아. A하고 B하고 지금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이란 놈이 요 도청기를 쓰면 돼, 안 돼? 이 갑은 제3자잖아, 그치? 형소법에서 이 통신비밀보호법 배울 텐데 거기서 이 판례 나올 텐데.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통치하지 못한다. 즉 갑이란 제3자가 A, B가 통화하는 것을 야가 녹음하면 안 되지, 그치? 이거 하면 야를 처벌합니까? 야를 처벌하는 거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이 사람을 처벌하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이 갑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세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이 녹음을 떴을 때는 이건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지. 얀 제3자가 아니잖아. 그렇지? 처벌할 수가 없다. 이 법률을 처벌할 수 없어요. 저거 여다.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아니므로 이 사람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므로 이 사람이 녹음을 뜬 것은 이 법률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13번에 별표 치시고 14번도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자 17번도 잘 나와요.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체크하시고 이것도 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잘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됐는가? 됐죠? 볼게요. 자, 아동복지법에 가보면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응? 이 아동이 있잖아. 아동. 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고. 아동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게 음행을 시킨다는 말이지. 누가 시키는데 이거? 포주가 시키지. 포주가 시키는 거야. 포주가. 그러면 그 포주에게 이 18조 5에 따라서 처벌한단 말이죠. 이게 시킨다는 말의 의미라니까. 이게 이렇게 쓰인다니까. 근데 이건 아니지. 아동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는데 불특정 남성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이 누군가? 이 포주죠. 포주 자신. 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이건 뭐 시킨다는 의미가 아닌 거지. 응? 그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 만약에 이것까지 시킨다는 말의 의미로 보게 되면 그건 시킨다는 의미를 확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시킨다는 말 속에는 자신이 직접 이런 말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담고 있으면 유추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판례. 공선법 가보면 선거 조항이 나와 있는데 그 선거가 바로 4대 선거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장 선거 뭐 나와 있지. 4대 선거입니다. 그렇죠? 4대 선거 속에 농협협동조합 임원이 왜 들어가니? 포함시키면 유추가 되죠. 자, 밑에 판례. 생성이 뭔지 알지? 새로 만들어진 게 생성이잖아. 그치? 사용학은 다른 말이지. 사용은 있는 걸 쓰는 거잖아. 그치? 생성과 사용은 다른 말입니다. 따라서 이 생성 속에 사용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자, 밑에 판례. 자, 쭉 읽어보시고 제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이래서 범한 자가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이때 범자가 뭐지? 범자가 범한 자. 이 과거형이잖아. 그치? 범했다. 과거 아니야? 기수를 말해. 기수를 말합니다. 이 기수 속에는 미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이 바뀌어? 범한 자 또는 미수범이 이렇게 바뀌어. 이 미수가 추가된다고. 아시겠죠? 자, 밑에 판례. 군 형법에 가보면 상관, 면전, 모욕죄라고 있어요. 이 면전이 뭐지? 면전이. 얼굴을 맞댄 상태에서 모욕하는 것이 상관, 면전, 모욕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면전 속에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로 까버리는 것이 면전, 모욕죄인가? 아닌 거지, 그치? 통화는 얼굴을 맞댄 것이 아닌데? 그래서 면전 속에는 통화를 포함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상관에게 모욕 준 것은 이 죄를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자, 다음 페이지. 자, 형법 맨 끝에 가면 형벌론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집행유예를 배울 텐데요. 자, 집행유예를 때릴 때에는 보호관찰을 때리거나 사회봉사를 때리거나 수강을 때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뭐뭐 하거나 또는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리고 이게 재량사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때릴 때는 반드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을 반드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판사의 재량사항이야. 재량사항. 3개를 다 때릴 수 있고 2개 때릴 수 있고 1개 때릴 수 있고 안 때릴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이 거나 또는이란 말 속에 동시에 명한다는 것을 포함시킬 수가 있어? 있다니까. 3개에서 다 때릴 수 있다니까? 2개 때릴 수 있고 1개 때릴 수 있고 판사는 니 못 때리라고요. 3개를 다 때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추가 아닌 거지. 때릴 수 있다니까. 그 다음 불건전 전화 서비스 하면 처벌되지. 어이? 근데 이 아내가 화장 지팅을 하면서 음란한 짓거리를 했다는 거지. 찾아보니까 청소년 보호부에 찾아보니까 불건전 전화 서비스를 했을 때 처벌한다는 데 나와 있거든. 근데 그 불건전 전화 서비스에는 화장 지팅 서비스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 8조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추는 아닌 거지. 됐죠? 자, 밑에 공연이란 말 나와 있고 뭐 전시란 말 나와 있고 그러네요. 전시는 공연 전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다, 링크를 걸었다, 전부 다 공연 전시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추는 아닙니다. 자, 밑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 전시 속에는 바로가기 아이콘 설치해가지고 인증까지 미리 받아놓고 클릭을 해버리면 확 넘어가 버리지. 그래서 이 법률을 처벌할 수가 있다고 봤죠. 조금 묶어볼까? 사안이 비슷한데 두 가지 묶어볼게요.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1번 중요하고요. 2번 중요하고요. 뭐 3, 4, 5도 가끔씩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중요하죠. 자, 뭐 정보통신 얘기 나와 있네요. 뭐 비방 얘기 나와 있단 말이지, 그치? 이 타인 속에는 생존자도 포함될 뿐더러 사망자도 포함됩니다. 사망자를 까버리면 여기 비밀을 까버리잖아. 이 법률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형법에도 뭐 사자 명예훼손죄라고 있잖아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7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번도 중요하고 9번 체크하시고 10번 체크하시고 11번 체크하시고 12번 중요하고 13번 체크하시고 다 출제가 잘 되었던 거예요. 자, 7번하고 8번은 강론책에 나옵니다. 강론책이. 강론 강의할 때 하는데요. 폭처법상의 위험한 물건에는 이 승용차가 포함되죠. 승용차를 까버리면 이 특수 폭행죄 되버립니다. 그 다음 미성년자 의지 강간죄라고 강론책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예에 의한다는 말의 의미는 법정형도 그 예에 따르는 것이고요. 미수처벌 조항까지 미수로 처벌하겠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것은 강론책 할 때 설명드릴게요. 강론책 할 때 나와요. 자, 그 다음 공선법에 가보면 기부행위하면 처벌되는 조항이 있거든. 기부행위하면 볼게.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후보자가 유권자한테 금품을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금품을 전달하면 이게 바로 여기 네 번째 줄 나와 있는 공선법 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라고 봐서 이게 기부행위로 봐서 처벌된 건 당연하지. 자, 사무장이 있네요. 사무장이 있어요. 후보자의 사무장이 유권자를 찾아다니면서 역시 금품을 뿌려버리면 역시 기부라고 봐서 처벌이 가능해요. 이해되시지? 그러면 당연하지? 자, 그럼 이 사건은 뭐냐? 후보자의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누구한테 돈을 주지? 사무장한테 돈을 줘요. 금품을 줘요. 네 가지라고? 아니죠. 네 가지라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장에게 주면 사무장이 누구한테 줄 것 같아? 유권자한테 주겠지. 맞지? 그럴 조짐이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무장에게 주는 것 자체를 뭐로 본다? 기부로 본다. 기부로 본다 하더라도 유추 해석이 아니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 7번, 9번 가보시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배우자와 선거 사무원 사이에 금품을 수수하잖아, 그치? 이것도 기부로 보아서 공선법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밑에 뭐라 나와 있어? 준비나 예비 단계가 아니라 기부 행위로 보아서 직접 기부로 보아서 112조 1항죄로 처벌이 했다는 거야. 자, 공중 밀집 장소에서는 방금 봤듯이 찜질방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작거리면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자, 면허증 나와야 하는데, 면허증을 대여하면 안 되지. 약사 면허증 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거 누구한테 대여하면 안 되나? 무자격자한테 대여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약사부 위반죄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자한테 대여하는 것도 안 돼. 그럼 걸려. 이 법률 걸린단 말이죠. 그 다음, 자,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 누설 속에는요, 그 이메일의 내용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도 누설로 봐요. 왜냐하면 이 이메일의 출력물 있잖아요. 이메일의 출력물은 이메일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메일의 출력물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도 이메일의 내용을 까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누설로 보아서 처벌이 가능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특경가법이네요. 자, 구조 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조 1항을 제가 찾아봤어요. 구조 1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어보세요. 저축 관련 위반 행위의 죄. 제목이 그래, 제목이. 저축 관련 위반 행위의 죄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여기서 저축을 하는 자 속에는 누가 포함돼요? 제목 자체가 관련이라 나와 있잖아. 저축 관련 위반 행위죄니까. 그래서 이 관련 동그라미 또 포함된다고 보다. 제목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추는 아니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인가? 다음 페이지에서 14번 체크. 그 다음에 16번 체크. 그 다음에 요 17번 별표. 자, 그 다음 올라가 보시면 청포, 도금, 화양유 등 단속법이라고 있어요. 꽃불 아름답지? 응? 뭐 한강 고수부지에서 막 꽃불 쏘고 그러잖아요. 그 꽃불 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그 사용에는 뭐도 포함된다? 요 설치행위도 포함된다. 설치를 잘못하다가 이 설치 그 기구가 넘어져서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법의 입법 목적이 뭔데? 밑에 나와 있잖아. 설치 및 사용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상의 주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자 한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촛불을 쏴서 하늘로 쐈지? 불발탄 나왔지? 맞았지? 책임져야지. 근데 그 촛불 쏘는 것뿐만 아니라 촛불 쏘기 전에 그 기구를 설치할 거 아니야? 설치를 잘못하게 돼서 기구가 넘어졌지? 사람이 다쳤지? 그러면 그것도 이 법률 처벌이 가능하다니까. 그 다음. 자, 민사집행법에 가보면요. 이거 있다? 거짓의 재산 목록 제출죄가 있어. 그러니까 재산 목록을 제출할 때 있는 걸 그대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 거짓을 쓰면 안 돼. 근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재산을 가치가 없다고 보아서 이걸 뺐습니다. 이걸 뺐다고. 자기 스스로가 채무자가 이건 가치가 안 나가 라고 해서 이걸 뺐어. 이것도 거짓으로 본다. 처벌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거기서 뭐라 그랬지? 여기 법원에 제출할 재산 목록에는 그게 가치가 있든 없든 싹 다 적어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빼고 적어놨기 때문에 이건 거짓 제출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민사집행법죄로 처벌됩니다. 자, 밑에 판례. 변호사법에 가보면요. 알선죄가 있다. 알선죄. 그래서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직자분들 잘 아시죠? 이 경찰관, 법원, 검찰 직원들이 있어요. 그치? 이 사건을 맡고 걔네들 조사하잖아, 그치? 걔네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죠? 저기 형사님, 아니면 저기 수사관님, 어디 좋은 변호사 없나요? 라고 걔네들이 물어본다니까? 물어보더라고, 진짜.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자기 알고 있는 변호사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걔네들 번호를 던져주지.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한테 그 연락이 가겠지? 나중에 그 변호사가 그 사건 수수료를 야네한테 줘요. 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비일비재. 오늘날에도 있지. 그 사건 수임료에 몇 프로 준단 말이에요. 승소한 거에 몇 프로 준단 말이에요.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이건 이거대로 받고. 근데 이것이 현행법 위반인 거예요. 변호사법 위반죄에 걸려버리면 이게 처벌되는 거예요. 즉 경찰, 법원, 검찰 직원이 누구한테? 그렇지. 변호사에게 사건을 물어다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도 알선으로 봐서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말. 됐는가? 그러니까 이 경찰, 법원, 검찰 직원이 그 비변호사, 여기 비변호사 있지? 이 비변호사 누군데? 이 사무장이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에게 물어다 주는 것도 처벌하고 변호사에게 물어주는 것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약사법에 가보면 판매란 말이 있다. 어떻게 돼 있어? 저 올라가 볼까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즉 약을 파는 것은 약국 개설자가 팔아라 이 말이야. 약사가 팔아라. 너 약사 아니잖아. 그럼 팔면 안 되지. 왜? 국민건강권 침해하니까.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니까 함부로 약 팔면 안 돼요. 그게 공짜든 아니든 간에 팔 수 없어요. 유상무상 가리잖아요. 유상무상 가리잖아요.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무상으로 줬다 하더라도 너 약사 아니잖아. 좀 주면 안 돼. 무상으로 주면 안 돼. 그래서 밑에 볼까요? 이 판매라는 말 속에는 무상도 포함된다. 유상으로 팔아도 당연히 처벌되지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도 처벌이 가능하다. 자, 밑에 2번. 이 판매 속에는 갑 회사 임원인 피고인들이 회사 직원들이나 가족들에게 수요를 할 목적으로 이 수요가 뭐지? 수요가 이 무상이야, 무상으로 준 거지. 전문의약품이 뭐죠? 타미플루 많이 들어봤지? 전문의약품하고 일반의약품 차이가 뭐예요? 이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못 사요. 약국에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기 몸살 걸렸다 이런 것은 이건 전문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의점 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었을 때 한해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너네가 어떻게 그런 거 거치지 않고 니네가 제약회사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막 갖다 뿌리면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했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끝냈고 적절성의 원칙 한번 가봅니다. 이건 뭐죠? 내용이 적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 자, 중요한 것은 1번 별표, 그 다음에 2번도 별표. 자, 특가법 뺑소니가 있다. 이게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밑에 각주.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을 때는 다음에 따라 처벌한다. 그렇지?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사망했을 때는 이게 10년 이상으로 처벌하고 있어. 이 과실범이거든, 여기. 자, 보세요. 빨간색으로 이게 과실범이다, 과실범. 뭐 고의를 치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운전 부지로 운전하다가 이제 보행자를 한눈 팔다가 보행자를 치어서 이제 사람을 치게 되죠. 근데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에 되지 않고 도망갑니다. 제가 죽어요. 그랬을 때 형량이 얼마다? 10년짜리다, 10년짜리. 비교해봐. 뭐하고 비교해봐야 돼? 그렇지. 살인죄하고 비교해봐야 돼. 살인죄는 고의범이잖아, 그렇지? 야, 어떻게 고의범보다 형이 더 무겁냐고요? 고의범, 살인죄는 5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10년이라는 거지. 야, 이건 너무하다. 형이 너무 맞지 않는다. 적정하지 않다. 과잉금지, 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됩니다. 개정이 돼서 5년으로 이제 개정이 되죠. 자, 밑에 판. 야간에 흉기 등을 들고 협박을 했을 때에는 5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위반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위반된다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볼까요? 자, 볼게요. 여기 볼게요. 노트는 12페이지인가? 12페이지. 자, 폭처법 3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폭처법 3조 2항에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 주거침입, 상해, 공갈 등을 하면 이 5년짜리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일률적으로. 자, 야간에 흉기 등을 들었다 해서 일괄적으로 5년으로 못 받고 있어요. 웃기지?
안 웃겨? 볼까? 형법이, 이게 형법이거든, 이 형법. 형법. 이거 보지 말아요. 이거 다 보지 말아봐. 이거 다 보지 말아봐. 이거 보지 말아봐. 형법에는요, 폭행을 하면 2년, 협박을 하면 3년, 주거침입을 하면 5년, 상해를 하면 7년, 공갈을 하면 10년, 이렇게 형량이 달라요, 형법에서는. 폭행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상해죄, 공갈죄 형량이 다 각각 달라요. 다른데, 지울까? 폭처법에서는 야간에 흉기 등을 들었다 해서 이 공통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이런 차이를 개무시하고 형량을 어떻게 정했다? 일괄적으로 5년 이상으로 못 받고 있는 것은 이거는 위헌이다. 이거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고 그렇지. 헌법에 위반된다. 이거는 잘못된 법이라는 거야. 왜요? 야간에 칼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5년으로 못 받고 있는 것은 위헌돼. 왜요? 이게 오늘날에는 의미가 없지. 의미 있어? 아니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계신 분들 주야간 구별 있어?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전기가 있잖아. 전기가 화한한데? 화하네요. 24시간 영업인데? 보통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술집에서, 당구장에서, 그치? 야, 술집 당구장 다 불 들어와. 그거 불 꺼놓고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야간에 칼을 들었다 해서, 흉기 등을 들었다 해서 이런 차이를 개무시하고 일괄적으로 5년 이상 정했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법률 조항이 3조 2항 조문이 폐지가 됩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그래서 이 법률 지금 찾아봐. 없어. 이런 법률이. 아직까지 이 법률이 없어. 폐지가 됐다니까. 가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여기. 야간에 행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괄적으로 5년. 이것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았다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는 합헌 조항이지.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있습니다. 요 2번 삭제하세요. 요 2번 잘못됐어요. 2번 잘못됐다. 요거 판례가 변경됐다. 작년에 변경됐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뭐 남북한 화해 무드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그치? 뭐 군 복무기간 단축시켜버리고, 그치?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옛날에 대해서 다 병역 위반죄 처벌됐어. 여호와의 증인, 그치? 양심적 병역 거부 때문에 나 군대 못 가겠다. 옛날 다 처벌했거든? 근데 지금 다 그거 걔네들 정당한 이유가 있다 맞지?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죄가 아니라는 거야. 뭔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판례가 바뀌었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판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자세한 것은 그 책 읽는 파트에 가서 기대 가능성 할 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가볼까? 교통사고로 치사하게 한 다음에 도뺑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형량을 1년 이상으로 못 받은 것은 적정했다는 거죠. 그렇지? 받으시고. 그러니까 앞에 1번하고 약간 달라요. 자, 그 다음 3번. 준강도가 보면 강도상해죄의 법정의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다는 거지. 이게 강도상해죄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게 얼마냐면 형량이 7년 이상일걸? 7년 이상. 살인죄는 얼마지? 5년 이상이지? 5년 이상. 살인죄는 사람이 죽은 거잖아. 강도상해는 사람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높다는 거야. 그래도 이건 적정하다고 본 거지. 왜냐하면 살인죄는 동기가 다양하대요. 위에 나와 있잖아. 살인죄는 동기가 다양하대. 동기가 다양하나? 다양하지. 의붓 아버지로부터 수년 동안 성폭행을 당해왔다. 그 애가 커서 의붓 아버지를 죽여버렸다. 개부를. 그것도 살인죄잖아. 그치? 동기가 참 다양하지. 근데 강도상해는 동기가 단순합니다. 강도상해는 동기가 단순하다고. 누가? 강도가 상해한 거야. 강도가 상해. 칼 든 놈이 상해한 거야. 칼을 푹 찔러버렸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하한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다 하더라도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밑에. 자, 4번 별표 치시고. 이거 앞에 설명드렸죠. 자, 조합임원입니다. 조합임원. 조합임원은 공무원 아니야. 공무원 아니야. 근데 하느님이 공무랑 비슷해. 사무직이니까. 뇌물죄를 돈 받았습니다.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공무원 의지하는 거 합헌이다 그랬어.
자, 5번. 자,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간죄하고 강제추행죄를 범하지 않고 형이 똑같아요. 똑같다, 이거. 이것은 적정하다고 봤다. 아니, 형법에서는요, 비교 한번 해볼까? 형법에서는 강간죄하고 추행죄하고 형량이 달라요. 다르다고요. 강간이 더 형이 더 세지. 근데 지금 성폭력이 처벌법이잖아, 그치? 처벌법이잖아. 처벌법에서는 이 특수강도를 범한 자가 강간도 하고 추행도 했다는 거야. 주체가 누군데? 주체가 야 강간, 특수강도가 주체잖아, 그치? 칼을 든 놈이 강간하고 추행했다고요. 어떤 여자는 강간하고 어떤 여자는 추행했다니까? 또는 합동범이 어떤 여자는 강간하고 추행했다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겁났겠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간을 하든 추행을 하든 특수강도가 했다면 형을 똑같이 놓는 것도 뭐 그리다지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학력 차별이 이 없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헌조항. 자, 6번을 마지막으로 할까요? 자, 6번. 청소년 성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자, 위계 위력을 써서 이 여중생 여고생이지. 여중생 여고생을 강간을 했다. 또는 간음을 했다. 또는 강간을 했다. 이 강간이 뭐지? 폭행협박이지. 폭행협박. 무슨 말이야? 여중생 여고생을 위계 위력을 써서 간음을 하는 거와 폭행협박을 해서 강간한 것과 이 형량이 똑같다는 거야. 형량이 똑같다. 라고 보는 것은 자의적 입법이 아니다. 적정하다고 봤지. 왜냐하면 이게 여자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 같은 경우는 약간 머리가 굵어지니까 성인 같은 경우는 차이를 두는데 여중생 여고생은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협박을 때려서 강간하는 경우보다는 위계나 위력을 써서 간음하는 경우가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거야.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형량을 똑같이 놓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의적 입법이 아니다. 합헌 조항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